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2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집값 상승 불보듯 뻔해. 저는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보겠는데 이렇게 뻔히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헤럴드 경제 뉴스고요. 금리 인하에 집값 상승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내용이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알죠. 이거 광고구나. 음, 금리 인하 그리고 매수 심리 확산,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른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매수 우위지수 한번 살펴봅니다. 자, 매수 심리 확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서울부터 72에 달했던 매수 우위지수가 43으로 꺾였고요. 다른 지역들도 서울이 꺾이면서 같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뭐 울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같이 꺾여 나가고요. 조금 힘을 쓰려고 했던 대전도 꺾여 나가고 모든 지역들의 매수 심리가 다 꺾여 나가고 있습니다. 상승보다 하락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 확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금리가 내렸으니까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라고 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올라가요.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올라가요. 경제 성장률은 바닥을 기고 있어요. 자, 이 차트의 끝자락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 그 다음에 매수 자금 대출 금리, 기준금리와는 다르게 시장 금리는 오르고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보듯 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불보듯 뻔하다고 했어요. 그 두 가지 근거가 잘못되었죠. 고수님의 반박 불견 의견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격 동향, 막혔던 댐이 터지면서 날아간다. 내년 2월까지 그나마 살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출 규제로 경기마저 너무 식었다. 이 상황 진단이 대출 규제 때문에 식었나요? 너무 많은 대출이 풀려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고 아파트로만 다 쏠려버린 이런 현상.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잖아요. 자, 쿠팡알리 감사합니다. 요 댓글 링크 매도 물량 4만 개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부단히 노력했던 지난 여름, 얼마나 많이 보러 다녔습니까? 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대적인 홍보를 하곤 했습니까? 그에 반해서 미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25년 입주 물량, 만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13,000개. 13,000개. 그마저도 뭔가요?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이런 것들 다음으로 밀리게 되면 내년 입주 물량 14,0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25년 요 숫자만 보고 만 개라는 숫자만 보고 이제 입주 물량이 적어지니까 25년도에 날아간다 했는데요. 여전히 물량에 대한 부담은 남아있는 25년. 매수 심리 대구 지역만 따로 떼놓고 봐도 뭐 상고하죠 이런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 3월 또 돈이 풀리면 또 날아갈 거다. 아이고, 그만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올해 9월 달까지 이미 그 민간에서 목표하고 있었던 한 45조 보다 초과해서 46조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더 이상 대출 내줄 여력이 없어요. 대출 내주면 내줄수록 내년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년 돈을 올해 땡겨 쓰는 뭐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정책 자금 이 40조 요런 흐름인데요. 이미 올해 15조를 땡겨 썼다. 남은 뭐 10월, 11월, 12월 한 달에 뭐 5조씩 땡겨 썼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년에 정책자금 민간에서도 45조 정도 돈을 풀어서 대출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 쓸 45조 그 중에서 15조를 올해 땡겨 썼다? 내년에 30조밖에 안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년 시장 결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거래량 10월의 거래량 무척 괜찮다. 이 상태로 가면 2100건대의 거래량도 나올 것 같은 기세로 가고 있습니다. 연탄 거래대금은 계속 빠지고 있고요. 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가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고가 아파트는 줄어들고 있고요.
분양권 거래량, 전세 거래는 10월달 양호합니다. 양호해요. 근데 월세 거래가 많이 부족해요. 뭐 하나가 좀 괜찮은가 싶으면 하나가 안 괜찮고 그렇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회복은 하지만 지금 거래가 70%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한 2,700, 800, 3,000? 3,000건 정도 수준 나올 수는 있어요. 예년 평균처럼.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죠. 음, 매수로 조금 몰리면서 임대 거래는 조금 약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거래 가격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대형 평형의 고가 아파트 제껴놓고 SK뷰 28% 고점 대비 여전히 떨어져 있고요. 직전 저점 대비로 해서 뭐 반등률 그렇게 세지 않죠. 고가 아파트 뭐 10% 반등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막상 살펴보면 음, 뭐라 그래야 될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면은 그나마 오른다는 아파트가 뭐 한 5% 정도 올랐을래나? 뭐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근래 거래가 많이 있었고요. 저점 대비 반등률. 그럼 이 5억 5천의 정체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5억 5천 대비 8억으로 오르면서 45%. 정말 이 찐으로 5억 5천짜리가 8억으로 올랐다면 정말 대단해요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울만 하겠는데요. 자, 이력을 한번 봅시다. 5억 5천 거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84제곱미터. 근래 8억 거래까지 나왔고요. 5억 5천짜리 거래가 언제 있었냐 하면 분명 뭐 있어봐야 5억 5천 거래 찾아가 봅시다. 이쯤에 있었네요. 23년 초반에 5억 중반. 직거래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찐으로 많이 오르긴 한 것 같습니다. 4억짜리 4억까지 떨어졌던 것이 뭐 한 5억 중반까지 뭐 30%. 이거 많이 올랐는 게 맞네요. 한때 10억까지 갔던 이 아파트 8억까지 회복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만약에 7억대에 다시 딱 포진을 하고 있으면은 7억대에 포진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아이들이 올라갈 수가 없죠. 좀 더 비율만 대충 보시고요. 장원 맨션 34%, 센트럴 플리스 35% 대형 평형. 월배 3정 6억 넘어가는 모습 조금 약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5억대 중반에서 6억까지 1년 반 동안 10% 상승. 요 정도 가격대에 뭐 몇 개월 더 머무른다면 2년 동안 10% 상승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요? 이거 잘 나가는 아파트들의 경우 나머지 대다수 아래쪽에 포진해 있는 아파트들은 그마저의 상승률도 경험하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월성 푸르지오 4억 5천, CG 4억 5천, 한때 6억 7천, 한때 6억대 이렇게 6억 중반까지 갔던 것이 4억 중반, 거의 30% 정도 하락이 있는 게 많습니다. 이때 6억짜리 아파트 사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할 때였습니까? 그 사람들 아직까지 이 회복이 아직 요원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식 30년 차 바라보는 것들 하락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그린빌 3억 2천. 저점 대비 반등도 크게 못 해봤고요. 고점 대비 45%. 고점 대비 30% 하락했는 곳이 여전히 수두룩하더라. 5억대 중반까지 갔던 것이 3억 초반. 거의 뭐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률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역대 그 매수 우위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사는 거다. 근데 연식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잘 샀다고 이야기하기 애매합니다. 또 5년 세월, 5년, 10년 세월 금방 갑니다. 제 가격 이 정도까지 짚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